안녕하세요, 이집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방식 지금은 위험합니다. 97 대책 이후 수도권 사업자 대출이 막히면서 가계 대출은 열려있으니 잠깐 전입했다가 매매 사업자로 처분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신 분들도 있죠.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국토부와 국세청이 편법을 전수 점검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과거에 통했던 빈틈을 기대하면 이제는 조사와 추징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정석으로 가야 합니다. 그럼 정석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규제가 없는 지방 아파트 단기 거래입니다. 대출이 막힌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아직 사업자 대출이 열려있어 자금 접근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얼마부터 가능한가, 어떤 조건의 단지를 봐야 하는가, 현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가 막힌다는 거죠. 오늘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실제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물건부터 보면 충북 충주시 연수동 연수주공 411동 3층 304호입니다. 전용면적 59.71, 약 18평, 대지지분 9.98평입니다. 서울에서는 약 1시간 40분 거리, 생각보다 갈만하죠. 감정가는 1억 4천, 현재 3차, 최저가는 8,960만원입니다. 권리관계부터 깔끔히 볼게요.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 8월 12일 신한은행 근저당이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물건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상 임차 내역은 없음. 자, 그러면 이 물건은 최저가로 들어가면 투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경매 대출은 보통 감정가 60%와 낙찰가 80% 중 더 낮은 곳으로 봅니다. 감정가 60%는 8,400만원, 낙찰가 80%는 7,168만원, 더 낮은 7,168만원을 대출 한도로 잡으면 내 돈은 8,960만원 마이너스 7,168만원 1,792만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래, 금액대는 괜찮네, 근데 지방 아파트는 잘못 물리면 대출 이자만 계속 내다가 못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이 정말 팔릴지 시세조사를 하고 거래량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럴 땐 주변 부동산에 전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하기 전 대략적으로 이 물건이 얼마에 거래되는지 확인하면 좋습니다. 저는 아실에서 먼저 봅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거래 현황 더보기를 누른 다음 전세, 월세는 꺼주세요. 거래 유형은 매매만 남기고 평형은 전용 59.71로 맞춥니다. 그리고 전체 말고 111동만 체크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단지에서 매매가 얼마나 진행되는지, 가격대가 어디에 몰려있는지 바로 보여요. 기준을 하나 바로 잡고 갈게요. 최근 3개월간 거래가 5개 이상이면 아주 활발, 6개월에 5건이면 양호, 1년에 5건이면 보통으로 봅니다. 이제 네이버로 넘어가서 호가를 봅니다. 비슷한 동, 층 기준으로만 확인해야 되고요. 지금은 1층과 5층에 1억 3,500만원짜리 호가가 걸려있어요. 여기서 허위 매물이나 튀는 가격 빼고 저는 보수적으로 매도가를 1억 2천만원으로 잡겠습니다. 이제 돈 계산 들어갑니다. 내가 넣어야 할 기본 자금은 8,960만원에서 대출 빼면 1,792만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합니다. 취득세 1.1%로 98만 5,600원, 등기, 인지세 등 20만원, 법무비 80만원. 이 집은 중국 25년 이상이라 수리비는 1,000만원으로 잡고 보유이자는 연 4.5% 기준으로 5개월 가정시 134만 4천원, 관리비 공과금 30만원, 매도 중개수수료는 매도가 1억 2천 기준으로 0.4%로 48만원, 예비비 50만원까지 넣으면 총 비용은 약 1,460만원대입니다. 결과로 정리해보면 매도가 1억 2천에서 매입가 8,960만원과 비용 1,460만원을 빼면 세전 순수익은 1,579만 4천원, 여기서 양도세 126만원을 반영하면 세후 수익은 1,453만 4천원이 나옵니다. 내 돈은 기본 잔금 1,792만원에 비용을 1,460만원을 더한 총 3,252만원이 들어가고요. 세전 수익률은 약 48.5%입니다. 자, 이제 수익은 감이 오셨죠? 그럼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떤 아파트를 골라야 하느냐? 저는 4가지만 봅니다. 첫째, 평형에 따라 좋은 인프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18평 전후에 중소형 아파트라면 수요층이 신혼부부와 초등학교와 중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 중심입니다. 이런 단지는 학교 접근성이 가장 중요해요. 초중고가 도보 10분 내에 있으면 생활 동선이 안정적이고 실제 거래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도보 모드로 하고 학교까지 거리만 재봐도 감이 잡히죠. 다음은 생활 인프라입니다. 대형 아파트, 전통시장,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까지 차량 기준 15분 이내면 괜찮습니다. 이런 시설이 가까울수록 실거주 수요가 유지되고 공실 위험이 낮습니다. 반대로 18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나 원룸은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수요층이 직장인이나 학생 위주라서 역세권 여부가 핵심입니다. 지하철역이 도보 10분 이내면 베스트고, 여기 없다면 버스로 15분, 20분 이내의 산업단지, 대학병원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이건 네이버 지도, 대중교통 모드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형에 맞는 인프라 기준만 명확히 잡아도 실제로 거래가 이어지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는 구분이 확실히 됩니다. 둘째, 주변 대체지 상한가를 확인해보세요. 이건 매도나 전세를 놓을 때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가격 상한선을 미리 정해두는 과정이에요. 먼저 우리 집과 평형이 비슷하지만 연식이 더 새 아파트를 같은 동네나 인접 지역에서 두세 곳 골라보세요. 네이버 부동산에서 최근 6개월, 1년간 실거래가를 보면 됩니다. 그중 가장
높은 금액이 대체제 상한가, 즉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최대 매도가 기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같은 돈이면 새 집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신축 아파트의 실거래 최고가가 시장에 천정이 되고 그게 우리가 곧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이 됩니다. 실전에서는 이 상한선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 낮은 금액으로 매물을 놓으면 매매 속도가 빨라집니다. 금매가 아니라 시장보다 반걸음 빨리 움직이는 전략이에요. 만약 보유한 집이 근신축보다 10년 이상 오래된 구축이라면 상한가에서 추가로 3에서 7% 정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리모델링이나 관리가 좋은 상태의 집이라면 감액 폭이 줄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상한선을 명확히 잡아두면 매도 시기나 전세 세팅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지방이라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임장을 생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가보지도 않고 입찰하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이에요. 현장 한 번이면 걸러질 문제들이 사진 몇 장 믿고 덜컥 들어가면 수천만 원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입찰 전엔 낮과 밤에 각각 한 번씩 최소 2번은 직접 임장을 가셔야 합니다. 지방이라도 예외 없습니다. 단지 관리 상태나 생활 여건은 지도나 사진만으로 절대 알 수 없어요.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지의 기본 상태, 외벽, 계단, 복도, 배관 주변에 누수나 곰팡이 자국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엘리베이터 점검 스티커가 최근 날짜면 관리가 아주 잘 돼 있는 단지입니다. 복도나 우편함에 광고물이 쌓여있다면 실제 거주 비율이 낮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교통생활 접근성, 입구, 도로폭, 진입 경사, 근처 버스 정류장 위치를 직접 걸어보세요. 지도상으로 평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오르막길이거나 차량 회차가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소음과 단지 분위기, 주변 도로, 놀이터, 상가에서 나는 생활 소음을 들어보세요. 조용한 시간대에도 차량 소음이 계속 들리면 장기 보유 시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현장 점검이 끝나면 인근 부동산 두세 곳을 꼭 방문해서 3가지 질문을 꼭 던져보세요. 이 평형 최근 실거래가는 얼마예요? 요즘 거래되는 속도는 어떤가요? 이 단지는 손님들이 어떤 점 때문에 망설이세요? 이 답변이 비슷하게 나온다면 그게 바로 그 지역의 체감 시세입니다. 이 기준을 앞서 계산한 수리비와 보유기간에 반영하면 입찰가 확정이 가능합니다. 넷째, 거래량은 무조건 확인해보세요. 이건 진짜 제일 중요해요. 시세나 입지보다 먼저 봐야 하는 게 바로 거래량입니다. 팔리는 단지인지 묶이는 단지인지 숫자가 말해줘요. 먼저 아신이나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단지를 검색합니다. 주소나 단지명을 입력하고 거래 현황 더보기를 눌러보세요. 거래 유형은 매매는 남기고 전세 월세는 해제합니다. 그 다음 평형을 맞춥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선택하고 헷갈리면 m제곱미터를 3.3으로 나눠서 평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5.971은 약 18평입니다. 동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동 선택으로 눌러서 우리 물건이 있는 동만 체크하시면 돼요. 혹시 모르겠다면 일단 전체를 보고 거래가 몰린 동부터 찾아보세요. 그 후 우리 동 라인층 순서대로 좁히면 정확도가 높여집니다. 이제 거래 건수를 봅니다. 최근 3개월에 5건 이상이면 활발, 6개월에 5건이면 양호, 1년에 5건이면 보통이에요. 이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예요. 거래가 꾸준히 일어나는 단지는 매도 속도도 빠르고 호가, 실거래가 차이도 작아요. 이 4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앞에서 계산한 보수적 매도가, 허용 입찰가로 들어가도 무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여전히 가능한 지방 아파트 단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요즘 경매를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 준비하시던 분들 많으시죠? 갑자기 대책이 터지고 규제가 늘어나니까 왜 내가 시작할 때만 이렇게 어렵지? 이제는 경매도 막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며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늘 돌고 돕니다. 한번 풀어주면 다시 되고 또 다시 완화하는 게 반복이에요. 중요한 건 그 흐름 안에서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지금처럼 수도권 규제가 강화될 때는 오히려 규제가 없는 지방이 기회가 됩니다. 사업자 대출이 여전히 열려있고 전세가율이 높아 자금 회전이 빠르고 진입 금액이 낮아 리스크도 훨씬 작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지금 같은 시기에도 충분히 도전 가능한 시장이 있다는 걸요. 직접 실행이 부담된다면 먼저 경매 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 아파트를 살펴보세요. 그 아파트의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잘 팔리는 단지의 기준이 금방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혼자서 하려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도 처음엔 책 30권 읽고 혼자 해보려고 했습니다. 막상 현장에 가면 뭘 봐야 할지 모르겠고 내 돈을 넣으려니 불안감이 엄청났죠. 그래서 학원도 다녀보고 온라인 강의도 들어보고 300만원짜리 강의까지 결제했지만 결국 모두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강생이 너무 많아서 질문도 어렵고 이론은 많지만 실전 감이 안 잡히더라. 그래서 제가 직접 낙찰받고 지인 10분을 도와드리며 직접 집을 사는 과정까지 함께하면서 그분들의 인생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집 살 사람 모임 4기를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직접 여러 명의 낙찰자를 배출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원으로 시작해 2천만원의 수익을 낸 분, 공시가 1억 미만 빌라로 월세 50만원씩 꾸준히 수익을 내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확신이 들었어요. 누구나 한 번만 제대로 해보면 혼자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중 300만원짜리 5에서 6주 강의 대신 8주 커리큘럼으로 실전 중심 수업을 만들었고 가격은 89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시작하시는 분들이 부담없이 도전하실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또한 질문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모든 수업은 1대1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강생 전용 단톡방을 운영하여 수업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실제 임장도 함께 다니려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신 분들을 위해 선착순 10명 한정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20만원에 진행하는 지방 임장 동행권을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에 드립니다. 제가 직접 지방 어디든 내려가서 시세조사, 거래량 확인, 입찰가 계산, 체크포인트까지 전부 보여드릴 겁니다. 부동산은 타이밍 싸움이 아니라 준비의 싸움입니다. 정책이 바뀌어도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할 때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신청해주세요. 제가 직접 여러분들의 첫 낙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20살의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